안녕하세요. 지승현입니다. 부부 회복 프로젝트 대한민국 대표 남편, 평균 남편 김생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결혼 7년차 남편 김생민입니다. 네, 목요일의 전문가 김숙기 원장님 소개해드릴게요. 네. 어서 오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부부 사이에 정말 영원 불멸한 이슈가 아닌가 싶어요. 부부 싸움. 이 부부 싸움에서도 기술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오늘 정말 전수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생민 씨 댁은 글쎄요, 부부 싸움을 안 할 일은 없는데 그렇죠. 하면 뭐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어느 정도 결혼 하세요? 7년 정도 됐는데 네. 최근엔 거의 안 했고 초반에 좀 많이 하고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사이가 그만큼 좋아지시는 거예요? 좋아지거나 뭐 서로를 알아가거나 어. 아니면은 너무 힘들어요, 저는 부부싸움이. 아침에 조금만 이렇게 목소리 톤인 것 같아요, 저는. 네. 톤만 좀 안 좋아도 하루 종일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웬만하면 싸우지 말자. 그러면 막 규칙을 정해요. 방송 그만할 때까지만 일단 좀 싸우지 말자. 그런 거 싸울 일이 없겠네요. 저희는 애들립을 계속 생각하고 복도에서 그렇죠. 웃는 사실 얼굴로 그래요. 걸어 다녀야 되는데 아침에 조금만 뭐라 그러면은 하루가 힘들어요. 제가 진짜 성격이. 방송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얼굴에 기분이 안 좋으면 다 표가 나기 때문에 집안이 편안해야지만 이게 사실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싸움이 일어났다 그러면 본인이 내가 이겼다 싶으세요? 아니면 내가 졌다 싶으세요? 저 아내가 눈물이 많고 그리고 뭐 잘 시인을 안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진 것 시인을 안 해요? 제가 진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진 것 같은, 아니 서로- 봐준다는 느낌도 안 되고 그냥 진 것 같으세요? 진 것 같아요. 왜냐면 서로 흥분을 하면은 얘기를 안 하고 있으면 얘기를 하라 그러고 네. 얘기를 하면은 거짓말 말라 그러고 그렇기 아니- 때문에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 되는 얘기를 거야. 들어보니까 네. 서로를 알아가면서 부부싸움이 줄어들고 있어요. 아까 얘기는 이렇게 하셨지만 결국은 그냥 나는 부부싸움을 안 하는 게 속 편할 것 같아요. 그렇게 덮어두는 스타일이신 것 같네요. 제 아내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부싸움이 점점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무시하면서 부부싸움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예전 방송에도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 해주셨지만 부부싸움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그래도 더 건강한 부부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아무래도 부부 생활에 있어서 부부 싸움이라는 거는 양념 같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선생님. 네,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부부싸움이 꼭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대화가 잘 된다 할지라도 때에 따라서는 마음속에 쌓여있던 어떤 원망감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뭔가 오해가 쌓일 수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부부싸움으로 이제 잘만 해결을 하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한 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부싸움 후에 서로 다르다라는 것도 인정을 하게 되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수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 훨씬 더 두터운 부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부 싸움도 되지 않아요. 막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부부 싸움의 기술을 정말 오늘 이런 시청을 좀 해서 잘 싸우는 방법을 좀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또 한편으로는 뭐 신혼 초에는 정말 이틀이 멀다 하고 계속 싸우다가 한 3년쯤 지나면은 마음에 담아만 두고 서로 좀 안다고 생각해서 잘 안 싸우고 그렇죠. 10년이 지나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거의 안 몰라 예. 부부 싸움도 귀찮아서 안 한다. 네.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까, 선생님? 네, 사실입니다. 싸워보셔서 알지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진이 돼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사실은 부부싸움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욕구라든지 열정이 많이 사그러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두 사람의 관계에서의 어떤 기대 그리고 관계를 좀 좋게 하려고 하는 어떤 욕망 뭐 네.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런 사람이 부부싸움을 할 수 있죠. 예. 그 애증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이 부부싸움 같은 것도 애증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애정이 남아 있으니까. 내 애정이 없다고 하면은 에라 모르겠다. 그냥 그렇게 사세요. 생긴 대로 사세요. 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부부싸움도 각양각색인 것 같아요. 말을 하나도 안 하고 일단은 그냥 딱 입 그냥 다물어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사단이 나는 경우도 있고 뭐 하나 집어 던져서 깨져야 싸움이 끝나는 집안도 있고 정말 각양각색이죠, 선생님. 네. 지금 근데 이제 갑자기 딱 떠오르는 이제 두 케이스가 생각이 나는데 네. 어느 부부의 이제 아내분은
부부싸움 후에 남편이 항상 선물을 사다 줬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뭔가 갖고 싶다라고 하면 말을 살짝 흘리고 나서 부부싸움을 시작을 한대요. 일부러 싸움을 거는 네.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 하는 게 자기는 굉장히 즐기면서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나중에 이제 중요한 거는 나중에 어느 순간부터 왜 기분 좋을 때 사다 주지 이 선물을 꼭 기분 나쁘고 부부싸움 후에만 사다 주나 이래서 또 기분이 나빠서 그거 가지고 뇌물 주듯이 이렇게 말고 그냥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네. 마음으로 사다 주면 안 되나? 참 욕심이 많은 여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부부싸움 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 남편은 뭔가 이렇게 조금만 큰 소리가 나오려고만 해도 아내가 눈물부터 펑펑 쏟기 때문에 네. 자기가 더 이상은 진전을 못하고 마치 자기가 계속 나쁜 사람이 돼 있는 그렇죠. 것 같다. 그래서 자기가 답답해서 미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소연을 하셨거든요. 이분 얘기에 의하면 이 결혼 10년 동안에 이 부부싸움이 제대로 안 되고 뭔가 개운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장실을 가서 볼일을 본 다음에 마치 마지막까지 이렇게 뭔가 중도에 이렇게 끊고 나오는 끊고 나오는 것 같은 마음이어서 항상 뭔가 찜찜하다. 나는 좀 개운하게 아내하고 아주 속 시원하게 부부싸움 해보는 게 내 소원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남편분도 계셨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 부부싸움도 꼭 해야 하는 거라면 또 건강한 부부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거라면 좀 제대로 하는 방법을 알아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현명하게 하는 다양한 기술과 방법 오늘 알아볼 텐데 먼저 첫 번째 유형부터 저희가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푹푹 찌냐. 왔어? 덥지? 그럼 내가 추운데 이러겠냐? 짜증나게 하지 말고 시원한 물이나 좀 떠와. 알았어. 야, 내가 시원한 물 떠오랬지. 이게 시원해? 시원한 게 무슨 말인지 몰라? 빨리 가서 다시 또 와. 야, 화장실 수건들 다 어떻게 했어? 빨리 안 했어? 미안. 아까 미리 갖다 놓는다는 게. 됐어. 짜증나게 진짜. 매사에 불만만 가득하고 짜증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남편. 뭐야, 밥 아직도 못 차렸어? 거의 다 됐어. 국만 데피면. 밖에서 오죽 힘들면 저럴까 이해하려고 하지만 남편의 짜증이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몰라 늘 불안합니다. 뭐야 이거 상했잖아. 진짜 유통기한 지난 걸 냉장고에 넣으면 어떡해. 뭐 나보고 이거 먹고 죽으라고? 가뜩이나 설사하는데. 진짜 짜증나 진짜. 아직 날짜 남은 줄 알았는데. 야, 안 보여? 너 눈 없어? 숫자 못 읽냐? 살림을 하는 거냐 마는 거냐? 이놈의 집구석은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 진짜. 야, 냉장고에 다 있다고 신선하냐? 머리가 있으면 좀 생각을 좀 해라. 생각을. 언제 어디서 짜증을 부릴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남편. 남편의 짜증과 분노를 멈추게 할 수는 없을까요? 아니 지금 저 남편분이 좀 너무 젊은 나이대 남편으로 잡혀 있어서 그런데 조금 연세가 있으신 그 가부장적인 그 형태의 아버지 모습을 보이시는 그 옛날 그 대발이 아버님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의 그 아버지예요. 늘 항상 불만 많고 내 맘대로 안 되면 늘 항상 역성을 내시고. 근데 요즘은 저렇게 강 큰 남편들이 별로 없지 않나요, 선생님? 근데 의외로 저런 그 가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직도. 네. 예. 근데 이제 이런 가정의 이제 특징들을 보면 이 남편만 집에 안 들어오면 가족들이 단란하고 오손도손 재미있게 잘 살아요. 네네. 그래서 텔레비전도 거실에서 재미있게 막 킥킥거리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딱 이제 현관문에서 이제 발자국 소리만 나면 쥐 죽은 듯이 다 각자 방으로 흩어져 가지고 아버지 오셨다. 그럼 소리 네. 다 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남편분이 사실은 굉장히 외롭게 될 확률이 이제 높고요. 외롭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가족들에게 나중에는 이제 왕따를 당하고 당연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를 껴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인생을 이제 사시게 돼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남편들 보면 분노가 이제 꽉 차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지금 어떤 상황에 따라서의 이 분노를 무조건 폭발을 하는데 이런 분들은 사실은 분노가 이미 다 내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인간 지뢰밭이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고 언제 터질지 모른다. 감정 무섭네요. 폭탄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슬금슬금 이렇게 피해 가시는데 이분들의 그 어떤 이 화나는 그 감정들은 사실은 이미 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근데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진짜 왜 흔히들 더러워서 피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나중에는 지금은 무서울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하면 아 나는 우리 아버지가 불편해서 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대화를 하면은 남자가 봐도 이제 어르신들 중에 몇 분 저런 분들이 계신데 대화를 하면은 잘 하다가 딴 길로 갈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저런 네. 불만이 많은 분들은 예. 그리고 뭐 그러니까 대화를 안 하게 되고 마인드 자체가 완전 다르니까 피하게 되고 네네. 또 거기다가 조금 잘못하면은 본질은 이건데 딴 것 때문에 막 혼나고 나오니까. 그럼 이런 분들은 왜 살면서 그냥 뭐 결혼 생활에 불만이 쌓여서 저렇게 불만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요, 선생님? 물론 이제 결혼 생활에서 어떤 욕구 불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채워지지 않은 자기의 어떤 결핍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예, 예. 어렸을 때부터 어떤 불만족인 이미 이제 시각 자체가 관점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라든지 아니면 비판적이라든지 그리고 완벽적인 거를 추구하는데 뭔가 뜻대로 안 되니까 계속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런데 그때마다의 이렇게 트집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하고의 관계 안에서 사실 분노가 일어나는 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리 상대방이 눈치 보면서 잘해줘도 네.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기의 내면에 진정한 어떤 욕구 불만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이렇게 분노하는 그 실체를 좀 찾아보시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해요. 네. 근데 사실 뭐 참는 것도 한두 번이고 하루 이틀이지. 이제 아내분 같은 경우에 나이가 좀 들어서 나도 이제는 좀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다 하는데 뭐 드라마 그 엄마가 뿔났다처럼요.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우리 남편한테 너무 눌려 산 거예요. 이래가지고 한번 싸우게 되면 이거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 대판 싸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이 대응하는 이제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네. 그 아내가 이렇게 이제 아내도 똑같이 막불 작전으로 이렇게 폭발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 가정은 굉장히 문제가 커지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분노 조절을 못하는 이제 상대하고의 부부싸움의 이제 기술을 몇 개 네. 이렇게 좀 뽑아봤는데요. 우선은 이런 분들하고의 어떤 대화는 사실은 요 주제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고 다른 거가 이미 욕구가 불만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고 하는 거를 인식을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여기 화면에서도 우유 때문에 화가 났다라기보다는 사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평상시에 어떤 뭔가 이제 욕구 불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네. 들면 그냥 예를 들면 아니요 더워서 짜증난 게 계속 우유까지 간 것 같아요. 저분은. 그것도 왠지.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어떤 그 아내하고의 어떤 관계 안에서 성적인 욕구에 대해서 계속 누적이 됐다든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다른 거로 이제 터트린다든지 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근본적인 이분들한테는 원인을, 예, 네. 한 가지씩 주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주제에 맞는 거에 대한 이야기만 이제 나누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은 본인이 분노가 이제 조절이 좀 잘 안 되고 이미 분노를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대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우선 충분히 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분노의 실체가 네. 뭔지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상대가 그렇게 표현을 하면 상대 마음을 좀 어루만져서 좀 읽어주시는 것도 가족으로서 사실 일단 해야 할 화난 일이에요. 거는 좀 맞아요. 진정을 시켜주자. 네네. 네. 그래서 그 욕구에 대한 마음을 좀 이해받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이 분들이 그때부터 사실 치료의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 마지막에 제가 4번째 문자나 편지 등을 통해서 심정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 이런 가장인 경우에 아내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아빠 눈치 보면서 남편 눈치 보면서 살살살살 기어요. 네. 그리고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는 문자 메시지나 아니면 편지 등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지, 그리고 아이들도 여기에 만약에 편지를 써주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정말 나는 아빠가 이럴 때마다 우리 아빠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만큼 난 너무 무서웠어, 공포스러웠어, 이제 이런 내용들을 눈물 젖은 어떤 편지들을 만약에 보내면 아빠한테. 네네. 그러면 이 남편들이 이거를 화난 감정이 아니고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로 차분하게. 차분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우리 아빠가 이게 어디서 막 그러면서 편지를 들고 막 달려올 것 같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평소의 모습을 생각하면.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차분하게 본인들이 자기가 욱하는 감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거의 다 알고 계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편지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고쳐봐야 되겠다라는 시도도 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내 자녀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개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도를 해보시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감정에 압도되어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준 후에 네. 편지나 문자로 좀 접근하는 방식이 네. 좋다는 말씀이셨고요. 자, 다음 유형 또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몇 시야? 오늘은 일찍 들어온다며? 너 또 술 마셨어? 아주 미쳤구나. 죽고 싶어? 아이 더워가지고 술 한잔 했다. 한 잔 좋아하시네. 한 잔 마셨는데 이렇게 술 냄새가 진동을 해? 아주 이게 입만 열면 거짓말에 매일 술이나 처먹고 다니고. 너 이럴 거면 나랑 결혼 왜 했어? 맨날 술이나 먹고 쓰레기같이 살지. 왜 나랑 결혼해서 내 인생까지 망치냐고. 부부싸움하면 욕부터 하는 아내. 처음엔 싸움 커지지 않게 하려고 꾹 참고 듣기만 했습니다. 어디가? 요 앞에 잠깐 나갔다 올게. 요 앞에 어디? 또 술 마시게? 아 일찍 들어올게. 안 돼. 가긴 어딜 가. 맨날 처먹는 술 질리지도 않냐? 주말엔 나랑 같이 있어주면 안 돼? 아 일찍 들어온다니까. 일찍 몇 시? 새벽 3시? 내가 네 말에 한두 번 속아? 오늘은 그냥 집에 붙어 있어라. 아 친구들 기다려 빨리 줘. 갈 거면 이혼 서류에 도장부터 찍고 가. 이발 나도 너 같은 새끼 필요 없으니까 술을 쳐 먹든 여자를 쳐 만나든 이혼부터 하고 네 멋대로 하라고. 아이 근데 이게 보자 하니까. 야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만만해 보이냐? 내 병신 같아? 아우 진짜 톡하면 욕하고 지랄이야 지랄이.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죽고 싶어서 환장했어? 말 진짜 너 죽을래? 이혼? 그래 이혼하자. 나도 너같이 성질 더러운 년이랑 못 살겠으니까 이혼해. 뭐? 그래 이 새끼야 이혼해. 너 같은 놈 좋다고 결혼한 내가 미친년이지. 갈라서. 갈라서자고 하면 내가 뭐 겁먹을 줄 알아? 나도 너같이 성질 더럽고 같은 년이랑 같이 살기 싫거든 진짜. 쳤어? 그래 오늘 나 죽고 너 죽자. 야! 아 진짜. 더 말아. 아내의 폭언으로 시작된 부부싸움. 어느 순간부턴가 저도 같이 욕을 하게 됐고 이젠 걷잡을 수 없는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유, 네,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지금 보시면 막 스튜디오 안에는 어머 막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니 정말 저 집 아내분은 굉장히 한 성격을 하는 아내분이시네요. 근데 남편분께서는 처음에는 그냥 진짜 욕을 안 하려고 참다가 나중에는 그냥 같이 오히려 더 막 욕을 하는 이런 경우예요. 네, 많은 부부들이 저한테 오셔서 하소연하시기를 네.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심하고 험한 말을 내가 욕을 얻어먹은 건 결혼한 이후 처음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거의 많은 부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화면을 보면서 네. 저게 이제 실제 상황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폭언을 그 욕설 뭐 이런 거 험한 말을 정말 듣고 싶지 않은데
배우자가 자꾸 지속적으로 계속 쓴다라고 하면 어느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그렇게 똑같이 이제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내가 정말 태어나서 이렇게 심한 욕을 정말 들어볼 만큼 과연 내가 뭘 잘못했나. 그렇죠. 그런 생각 그래서 하게 되죠.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우울해지고 이제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너도 한번 똑같이 이 기분을 한번 느껴봐라. 너도 한번 똑같이 당해봐라. 그래야지 요거 좀 중단될 거 아니야. 이런 감정이 들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서 또 다시 욕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호간에 서로 그러한 부분들이 주고받게 되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요, 사실은. 그리고 또 이제 부부 중에 어느 한 분은 어렸을 때부터 절대 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아주 철칙으로 삼는 이제 그 부부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러한 분들은 굉장히 많은 고통을 이제 하소연하면서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욕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사이에 내 자신이 이런 모습이 됐는가. 따라서 또 하고 있게 네네. 되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것도 했어요. 다 습관인 것처럼요. 그래요. 이게 아내랑 남편이 서로 이렇게 긴장감 속에 서로 사랑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도 결혼 1년, 2년에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그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욕을 한번 하잖아요. 네. 그럼 보름에 한 번씩 또 이게 처음 하는 게 어렵지. 한 그렇죠. 번만 이게 하면 또 습관처럼 싸울 때마다 또 막 되는 하는 거예요. 경우도 있고. 맞아요. 근데 요즘은 또 선생님 그 매 맞는 남편이 이렇게 많다면서요. 네, 2009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가정폭력 실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보고된 거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정의 51%가 이미 가정폭력을 경험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예전에는 매 맞는 아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는 또 매 맞는 남편도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근데 그 기준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요? 뭐가요? 어디까지가 폭력이냐.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너무, 아까처럼 무슨 어. 뭐 이렇게 하나게 툭 던졌는데 던졌는데 튕겨서 뭐 발끝에 살짝 맞았다. 맞았는데 폭력이야. 막 이러면 나 쳤어. 이제 이렇게 되는 예. 거죠. 그거는 좀 기준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네. 어디까지가 폭력인지. 가정폭력이라는 거는 가족 구성원 그 상호 간에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인 손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신체 폭력만 이제 폭력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신적인 것, 경제적으로 뭔가 손해를 입히는 것 이런 것도 전부 다 폭력의 이 범주에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경우에 실제적으로 어떤 언어 폭력이라든지, 그러니까는 이것도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유형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가정에서 이제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나는 때리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까지 나를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 가정폭력 방지 범죄, 가정폭력 방지법에 의하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 부분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예. 그래요. 근데 사실은요, 뭐 폭력이라는 것은 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거지만 폭언이라고 하는 것도 보이지만 않을 뿐 마음에 상해를 입히는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은 뭐 힘을 가해서 폭력을 네. 하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거든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더 지속적이고 더 수시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신체 폭력보다 언어 폭력이 주는 이 피해도 네. 굉장히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당하는 훨씬 더큰 입장에서는 거죠. 굉장히 정말 크죠.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만약에 남편하고 결혼 생활을 10년, 20년 했다라고 하면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내가 언어 폭력을 당했다. 20년 동안 당했다.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자존감 자체에 대한 상처로 다 이어지기 때문에 네네. 그분들은 자신감 있게 세상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굉장히 만성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무기력증으로 이렇게 대항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내면에 이제 심어져 있는 건 뭐냐면 분노와 사실 적개심이에요. 상대에 대한.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제 폭발할지 또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위험을 안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요. 이거 언어 폭력도 굉장히 위험한 거고, 네. 예. 또 이제 뭐 계속해서 그 다음 날 잘못한 사람이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계속 미안하다고 급 사과를 막. 그러니까 전날에 시컷 때려놓고 어. 그 다음날에
사랑해서 그런 거야. 미안해 그러면 뭐 이런 이런 거 것들이 약간 좀 드라마 같은 만성화되지 데서 많이 않습니까? 하잖아요. 예. 네. 그런데 이제 가정폭력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초기에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만성이 되면 처음에는 굉장히 미안해하고 잘못됐다라는 거를 알고 시작을 해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네가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때린다로 변질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맞을 짓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도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이제 이분한테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력하게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한번 폭력을 당하면 쉽게 용서해주는 분위기로 가면 안 됩니다. 이러면 폭력은 어떠한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되고 네. 이러한 부분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경각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특히 이제 이런 가정안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사각지대가 되기 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납해서도 안 되고 이 세상에 맞을 짓이라는 거는 없다라고 하는 그렇죠. 거를 인식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부모의 가정 폭력을 경험했던 네.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결국은 때린 아버지도 믿지만 그걸 그냥 맞고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아버지 대접해준 엄마도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것처럼 네.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피해를 받는 배우자의 경우 어떤 식으로 이 고리를 좀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 어떻게 네. 대처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그 가정폭력이 이렇게 학습이 되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폭력 안에서 자랐던 아이들은 또 가정폭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소지들을 또 가지고 있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맞아도 잘못했으면 내가 맞아도 돼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맞아도 된다고 느끼는 순간 상대방도 맞을 짓을 했네 이러면 그렇죠. 때리게 내가 되는 때려도 돼.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고질적인 어떤 폭언이나 이제 폭력을 이제 고치는 방법은 폭언에는 우선은 무응대를 좀 하라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꾸를 안 하는 게 맞다. 네. 그리고 이 폭언을 하는 게 자기에 대한 화 때문인지 아니면 상대에 대한 화 때문인지 이걸 가려서 들을 필요도 좀 있어요. 네. 자기가 화가 나서 이제 이렇게 던지는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폭력에는 아주 단호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12에 신고를 해서 그 어떤 자신의 그 위험을 이제 신변을 이제 보호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고요. 그리고 용서를 쉽게 해주면은 미안해 잘못했어라고 하면 알았어 됐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됐다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미안해하는 것 같으니까 좀 불쌍하더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았어 다음부터 하지 마 이러고 굉장히 쉽게 허용을 해줘요. 그러면 상대방은 이렇게 생각해요. 폭력에 대해서 인식 자체가 이렇게 허용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요. 정말 뭐 폭력을 딱 당했을 때 이거 동네 창피해서 이런 거 무슨 신고를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처음부터 딱 근절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사례를 또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은수야, 아빠한테 와서 밥 먹으라고 해. 은수야, 엄마 보고 집에 오지 다 떨어졌다고 해. 엄마 아빠는 죄가 없으면 얘기를 못합니다. 아우 짜. 은수야, 네 엄마 지금 이걸 국이라고 끓였다냐? 아유 소금국이나 소금국. 은수야, 아빠 보고 먹기 싫으면 먹지 말라 그래. 요리도 못해, 청소도 못해. 네 엄마는 잘할 줄 아는 게 뭐래냐? 너 팍팍 좀 먹어. 그러니까 키가 안 크지. 왜? 나 배불러. 그렇지. 도저히 못 먹겠지. 아빠랑 그냥 피자 시켜 먹을까? 너 그거 먹고 뭐가 배불러? 하여튼 지혜비 닮아가지고 입이 짧아서. 너 앞으로 이렇게 밥 남기면 밥 없어? 은수야,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 반찬이 더럽게 맛없어가지고 못 먹겠다고. 엄마 편도 못 들고 아빠 편도 못 들고 밥 먹을 때마다 채울 것 같습니다. 엄마, 나 문제지 사게 10,000원만. 엄마 돈 없어.
아빠한테 달라 그래. 아빠, 나 문제집 사기 10,000원만. 아빠가 돈이 어딨어. 엄마한테 달라 그래. 엄마가 돈 없다고 아빠한테 가래. 은수야, 엄마한테 생활비 준 게 엊그제인데 돈이 없는 게 말이 되냐고. 또 홈쇼핑에서 뭐 샀냐고 한번 물어봐봐. 엄마, 은수야, 아빠한테 생활비 몇 푼이나 된다고 그 돈으로 우리 세 식구 사는 것도 힘들다고 전해. 아니 근데 너 문제집 왜 또 필요한데? 문제집 백날을 풀어봐라. 성적이 오르나. 너 저번에도 성적 개판 썼지? 하여튼 엄마 닮아가지고 멍청한 건지. 엄마 아빠 맨날 저 때문에 싸우는 것 같아요. 제가 없어야 엄마 아빠 사이가 좋아질까요? 그러니까요. 너무 마음이 네. 아프네요. 부부싸움의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싸우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선생님. 네. 네. 아이 앞에서 싸우면 안 되는데 그 이렇게 화면처럼 이런 부부들이 굉장히 많고요. 정말 많죠. 그러니까 분위기 그러면- 좀 안 좋으면 애통해서 이렇게 네. 얘기 전하고 네. 이거 완전히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그냥 그렇죠. 톡 터진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고 정말 SOS도 굉장히 많이 치거든요,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은 마음속에 어떤 게 있냐면 죄책감이 굉장히 많아요. 나 때문에 때문에. 뭔가 부모님이 이혼을 해도 자기 때문에 이혼하는 줄 알고 평생을 걸머지고 가요. 자기의 어떤 죄의식을.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부모의 싸움을 워낙 많이 보고 컸기 때문에 어떤 감정적으로 두려움과 공포와 어떤 소심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은 아이로 클 가능성이 많고요. 네. 또 분쟁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쉽게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포기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정말 부모님은 아이들 앞에서 정말 아이들을 매개로 한 이런 부부싸움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예. 저희가 오늘 정말 하지 않아야 되는 싸움의 기술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세 네. 가지. 그냥 무조건적으로 막 분노 폭발하는 경우, 그리고 뭐 폭언과 폭력, 그다음에 아이를 중간에 끼고 하는 이런 싸움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 그럼 선생님 싸움을 하고 난 후에 어떻게 화해를 하면 되는지 풀 수 있는 방법, 기술 좀 알려주세요. 네. 화해 기술에 두 사람이 싸운 다음에 이제 화해를 할 때는 각자 자기 감정을 우선은 잘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잘 네. 추스려보고 이렇게 좀 내가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었지, 뭐 때문에 싸웠지라고 좀 잘 추스리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두 번째는 상대 마음이 어땠는지를 역지사지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는 네.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이렇게 화냈을 때는 그 사람도 이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요. 또 세 번째는 상대한테 미안한 것이 있으면 미안하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여기에서 주의사항이 있는데 내가 너한테 미안한데 대자 붙이는 거는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그렇죠. 됩니다. 미안한데 사실은 이래. 뭐 네. 이렇게 뒤에 자기 얘기를 또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미안한 게 안 돼 버려요. 어. 또 미안한데 이래서 쏠깃 해가지고 듣다가 또 꼬투리. 자기 얘기하잖아. 그렇죠.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미안한 대자를 이제 못 쓰게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상대방이 그때 들었던 이제 자기 감정을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보야 내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정말 미안해. 그때 마음이 어땠어? 이러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랬을 때 내 마음은 해서 자기 감정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마음을 잘 듣고 상대 감정을 읽어주는 데까지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정말 서운하고 억울하고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지. 이렇게 이제 마음을 읽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이게 또 중요한데요. 그러고서는 끝나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미안하다고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고맙다는 피드백이 꼭 와야 돼요. 그리고 요거를 남편 아내 번갈아 가면서 하나씩 푸셔야 돼요. 한 사람만 미안한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주고받을 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그냥 에휴 이건 얘기 안 해도 다 알 거야 라고 우리가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런 얘기까지 하나씩 다 찝어서 얘기를 하라는 선생님 말씀이신 것 같아요. 부부싸움에 독이 되는 이유는 화해하는 기술을 못 익혔기 때문이고 이거를 네. 그대로 쌓아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 푸는 게 중요하죠. 네, 선생님 그리고 우리 끝으로요 여러 사례를 보면서 정말 부부싸움의 기술에 대해서 봤는데 총 정리를 좀 해서 네. 알려주세요. 총정리를 좀 하면 부부싸움, 약이 되는 부부싸움의 기술은 첫 번째
적극적으로 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약만 올리다가 싹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면 진짜 나쁘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싸워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 그러면은 열 내가지고 막 화나고 말 크게 하는 사람만 나쁜 사람 된다니까요. 네.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싸우고 두 번째는 네. 주제를 가지고 한 가지씩 싸워주셔야 한 돼요. 가지씩.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주제로 또 이렇게 넘어가면 그때 이제 약간 스톱해 주셔서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게 김생민 씨가 싫어하는 그거잖아요. 한 가지씩. 15년 전 있었던 일까지 야. 꺼집어내가지고 네. 얘기하는 이런 거. 그래서 한 가지씩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분노가 이게 아까 이제 가정폭력 이런 어떤 폭력적인 상황이 될 것 같으면 타임아웃 신호를 만드셔야 돼요. 잠깐 쉬자. 네, 그래서 타임아웃 이러면 무조건 중단하셔야 돼요. 이거는 상호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네. 각자 추스리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오래 끌면 안 됩니다. 냉전 상태로 12년 동안 말 안 하고 지내신다는 부부가 계셨어요. 있어요. 6개월 정도가 제 네. 친구 있습니다. 2명 정도. 6개월 그런데 정도 이렇게 오래 끌면 도대체 뭐 때문에 싸웠는지도 기억이 기억이 안 안 나고 예. 안 좋은 기억만 가지고 계속 냉담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바로바로 좀 생각을 하고 푸는 어떤 네. 화해 기술이 필요하고 다섯 번째는 어떠한 경우라도 상호 폭력은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칙을 두 사람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부싸움의 기술을 가지고 한다면 네. 정말 행복한 부부로 약이 되는 부부싸움 하실 수 있고 네. 행복하게 서로 더 많이 두터운 어떤 부부의 애정을 그렇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살다 보면 안 싸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해야 되는, 피할 수 없는 부부싸움이라면 오늘 가르쳐드렸던 기술을 좀 잘 익히셔서 연마하셔서 정말 약이 되는 부부싸움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목요일에 부부회복 프로젝트 여러분의 사연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부관계를 잘 개선했어요 라고 하는 사례도 받고 있고요. 고민 있으시면 또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김숙기 원장님 그리고 김생민 씨 감사합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한 선물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궁중비책에서 프리미엄 베이비 한방 스킨케어 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위한 에어백 보네스트 베네스트에서 에어 카시트를 선물로 드릴게요. 자, 내일 금요일은 부모 멘토를 만나다 함께하는 시간이죠. 내일은 서천석 선생님과 함께 아이와 함께 자라는 부모라는 제목으로 또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